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져 쌀쌀했습니다. 오늘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15도 이상 낮아졌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계속되고 비가 그치면서 토요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발전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편법과 꼼수 속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포항시조차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주유소에서 한 법인 택시기사가 가스를 충전합니다. 회사 카드로 계산하는가 싶더니 다시 택시기사가 주유소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줍니다. 주유소가 법인 카드를 긁어 구색만 낼 뿐 다시 기사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불법 이중결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 지금 기름을 넣는데 고객님께서는 현금으로 내지만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다 보니 저희한테 결제 수단이 카드로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업체는 신차 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택시 기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 취소나 정지 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노조가 도리어 사측과 함께 이를 방조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포항의 한 택시회사 기사들은 노조가 법을 어기고 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회사와 협약을 맺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하고 사측 대표하고 이 협약서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게. 저희들 세차비 플러스 그 유류대금 이런 게 지금 다 저희들 기사들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포항의 법인 택시 대다수가 유류비를 택시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포항시에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하는 포항시조차 택시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눈감아준 겁니다. 노조 측에서 이거를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택시업계의 불법과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산업금제가 기준금 등으로 명칭만 바뀐 채 그대로인 데다 최저임금제 적용도 하루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세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토비를 붙인다든가 부가세 감면본을 집어넣어서 급여를 줄인다든가 상여금을 배치를 한다든가 우리는 급여가 오르는 게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택시 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도 또 실질적인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들의 고통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달 26일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신생아가 아직 입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환자는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포항 북구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는 지진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발 지진 사태, 포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발 지진 사태, 원인과 진상규명의 선결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지진 피해 신고와 구호기간 연장, 임대아파트 거주자 의연금 지원 등과 관련해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포스코는 권호준 회장에게 지난해 모두 24억 7,3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호준 회장의 전년도 연봉액 16억 4천만 원에 비해 50%, 8억 3천여만 원의 연봉이 더 오른 수치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16일까지 철강 관련 석박사급 연구원과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석박사급의 경우 열연 및 후판, 제강과 기계 설비 등의 분야이고 대졸 신입은 생산 기술, 에너지, 마케팅 등의 분야입니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캠텍 등 일부 포스코 그룹사들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월 말 2,221가구로 지난 1월에 비해 93가구가 줄어든 데 그쳤습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는 포항 북구의 11단지 1,735가구로 집중돼 있고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 가운데 90%를 넘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늘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원스톱 상담 서비스존을 운영했습니다. 오늘 상담에는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식재산센터 등이 참여해 지역 벤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 금융, 특허, 기술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11일과 17일, 18일과 25일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영과 기술, 금융 등에 대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주시가 오늘 14일부터 2018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가 2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공간과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올 1분기에 맞춰 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갈치와 고등어, 일본 수입 된장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든 품목이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6개 정수장 식수에 대해 삼중수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역 24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월 제조업의 업황 전망지수는 51로 지난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고 전국 평균 78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비제조업도 4월 업황 전망지수가 78로 전국 평균 80과 비교해 낮아 지역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